고품격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룰루와 시작하겠습니다. 그쪽이랑 아주 막 하는구만. 그쪽으로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쪽에서 그쪽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네. 바쁘신 분이구나. 자, 단요일에 함께하는 오후 1시 룰루와 LK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뭐 그분이 없긴 하지만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감히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락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께. 자, 롱주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에이, 그건 이제 어제 경기가 포함된 얘기인 거고. 그렇죠. 사실은, 어제 경기를 네. 포함해야죠. 그러면 네. 어제 경기를 포함 안 합니까? ESC 에버랑 했을 때는 그냥 에버가 진짜 못한다. 네. 네. MVP랑 에버가 좀 지금 밑전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아,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뭐 둘간의 챌린저스 더비에서야 MVP가 2대0으로 이기긴 있었지만은 사실상 나머지 팀과의 경기에서는 한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그래서 MVP 대 ESC 에버도 엄청난 접전 끝에 MVP가 2대0으로 이겼지만 그 MVP가 SKT한테 이제 거의 뭐 끔찍한 공포 영화 극혐물 수준으로 털리면서 네. 퍼펙트 게임이 나왔죠. 올 퍼펙트, 노 킬, 노 오브젝트, 노 전령. 바이게는 아마 먹었을걸요, 그래도. 바이게는 아마 먹었을 텐데. 학살을 당했군요. 네. 뭐 듀크 이렐리아 나오면서 뭐 참교육도 당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롱주가 어제 삼성을 잡아내는 그러면서 ESC 에버도 롱주가 잡고 어제 삼성은 사실은 예측 못하였죠, 많은 분들이. 네. 뭐 유일하게 뭐 고용준 기자님이 예측했다 해서 뭐 가정준 재평가 뭐 커뮤니티에서도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롱주가 부활할 거다. 네이버 라디오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글쎄 좀 더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활한 롱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제 삼성 시나리오의 재현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초반에 뭔가 빨리 적응한 모습을 바탕으로, 그리고 정글이 뭐 갱킹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한타 때 힘 실을 수 있는 느낌으로 쭉 끌고 가는 그런 구도에서 메타 자체도 완전 원래 예전 대세 정글러인 렉사이나 앨리스 같은 걸로 슬슬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거에 대한 이제 팀들의 적응이 끝나고 나니까는 뭔가 삼성이 폼이 다시 귀신같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란자가 좀 딸린다. 타팀 상위급 탑라이너에 비해서 개인기량 자체가 딸리다 보니까는 탑정글 2대2 싸움도 지금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이렐 같은 게 대세가 되고 또 그거를 찢을 수 있는. 맞습니다. 정말. 네네. 왜요? 가면 안 되죠. 왜요? 왜 그랬어요? 그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그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네. 큐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큐베는 뭐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너무 소심한 그런 플레이가 좀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과감한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근데 큐베도 큐베인데 앰비션이 큐베를 좀 버리는 느낌? 근데 정글이 탑을 버린다 치면은 그건 정글러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야. 네. 네. 왜 노페가 강키를 버렸었겠습니까? 바로 와닿네. 답이 없는 라인은 네, 버리는 게 답이다. 바로 와닿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간만에 좀 봤는데 드디어 네. 2016년 처음. 봤는데 간만에 네네. 조수 저는 간만에 그냥 앰비션이 존재감이 너무 없더라. 물론 라이너들이 좀 힘들면 정글러가 할 게 없다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네. 요즘에 그분 어때요? 두 번째 거 그분은 진짜 그냥 좋은 정글러는 아니에요. 나머지가 별로 안 좋은 정글러가 돼서 그냥 쓰는 거고. 근데 저는 버려야 되는 정글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들고 파밍만 계속하고 체이서는 여기저기 기여를 하는데 뭔가 좀 계속 뒷북 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쭉 이어질지 모르지만은 체이스의 장점은 귀신같이 살아나고 앰비션의 단점은 귀신같이 극대화된 경기가 맞물려가지고 좀 어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진짜 캐리형 정글이 아니라 정말 뭔가 한타 기여도가 좀 높은 정글러들 이렇게 또 다시 바뀌는 건가요? 메타가?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렇죠. 한타 기여도가 높은 거라. 한타 기여가 높은 게 보통 캐리형 네. 아니 캐리형 보통 이제 정글러. 지금은 이제 뭐 딱 얘기한 건데 렉사이나 뭐 인시를 열어주거나 그러니까 갱킹. 어그로를 많이 끌어줘 앨리스처럼 끌어주거나 네. 뭐 킨드레드나 그부처럼 그냥 딜로 찍어 발라버리는 게 아니라 갱킹에 가깝죠. 네, 갱킹과 시팅에 네, 가까운 탱도 좀 되고 본인 성장보다. 네. 네. 그리고 원래 큐베 자체의 스타일 자체가 뭐 라인을 풀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잘 버텨주는 그쵸. 예전부터 원래 갱을 잘 안 갔어요. 큐베가 근데 혼자 잘 버텨줬기 때문에 큐베하면 그래서 그나마 떠오르는 카드가 사실은 뭐 리산드라 정도? 근데 사실 요새 그건 메타에서는 쓰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큐베가 막 라인을 터트리고 찍어넣을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더 검증은 필요하긴 하지만은 스맵이 이제 마린한테 전수받아서 썼다는 그런 럼블 같은 카드를 큐베는 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물론 제일 이상적인 거는 개인기량 자체를 더 올려서 트런들 아니면 뭐 이렐리아 같은 걸로 상대를 완전 찍어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갖추는 거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본인의 장점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쪽은 그쪽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 롱주는 뭐 확실히 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언제나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가끔. 근데 이제 그게 이어지질 않아서 네 롱주어 어떤 그 IM의 역사가 됐던 거였고 어쨌든 뭐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좀 분위기 반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할 만한 경기력은 보여줬으니 이거를 좀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퓨리도 좋았었고 지네어가 2대0으로 아프리카를 이겼고 락스타이거즈와 CJ가 어제 있었는데 CJ가 1경기를 잡아내면서 이걸 그랬으나 헤카림 쉔을 네 딱 잘라버리니까 팔다리가 잘려버리는 CJ. 쉔이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만 2번 나왔죠? 참동같이 한번 하고 벤당하고 네 그리고 또 활용을 하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사기 카드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시너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헤카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냥 좋고 뛰어드는데 쉔이 타고 넘어가서 그냥 탈리아 쉔이 진짜 좋거든요. 많이 하세요. 정말 좋겠네요. 네, 진짜 아름다워 보입니다. 정말 좋아요. 네. 네. 정말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라시고 그 사실 어제 오, 네네. CJ와 타이거즈의 두 번째 경기는 CJ가 굉장히 유리한 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좀 안타까운 그뭐 르블랑이 백도로 당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한타를 여러 대 안 열고 그 모습이 이날에도 나왔어요. 비슷한 모습이. 그 중후반에 뭔가 좀 운영적인 측면이나 그런 거에서 좀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과감한 판단이 좀 아쉽더라고요, 항상. 근데 오프 더 레코드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경기만 이렇게 봤을 때는 얘네 진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팬분들은 말 한마디도 안 했을 거다 서로 그냥. 그래서 저런 어이없는 어떻게 보면 판단이 나왔을 거다 그랬는데 오프 더 레코드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의중에 말한 것처럼 뭔가 딱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왕좌왕. 되지 않을까?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왔다 갔다 하다가 텔 한 번 끊기고 나니까는 이제 그냥 어이없게 내주는 이런 거라 가지고 말한 것처럼 좀 확실한 명령 체계를 지금은 오히려 CJ는 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르블랑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 얘기는 계속 나와. 못 막았어. 안 막아도 될 것 같은데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삼성이었죠? 삼성전 맞나? 바로 너다? 아니요 그때 막았던 게 네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막아질 것 같다 뭔가 그런 오더가 상대 쪽에서는 이렇게 딱 명확하게 했던 거 반면에 네. CJ는 좀 헤매다가 그런 모습이었고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지네요 네네 지네요 쿠잔이랑 네 아무튼 뭐 CJ는 약간 메인 오더가 누군가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 막자가 아니라 막아야 돼. 역시 이제 와서 느껴지는 CJ 앰비션의 빈자리가 아닌가. 게임 망할 수도 있는데 바론 될 것 같으면 다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르블랑 막아야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확실하게 딱 중요한 순간에는
핵심 오더의 핵심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누구 하나 좀 결단력이 없어요. 얘기 들어봐도 서로 막 얘기는 하는데 그럼 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불확실성이 좀 네. 있는 말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 건가? 이래야 되는 건가?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서로 의미 없는 말들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르블랑이 백도어형 챔프도 아니고 건물을 잘 미는 챔피언도 아닌데 우왕좌왕하다가 르블랑 그냥 미니언 웨이브 빅웨이브 끌고 가서 그냥 네. 터렛까지 미는 것까지는 뭐 그래서 지금 억제까지는 밀어버렸으니까. 웨이브가 워낙 많은 상황이었고 그 네. 전에 그럼 확실히 뚫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아프리카 대 ESC 여기서도 아프리카나 ESC 서로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매치겠군요. 아프리카도 요즘에 좀 부진한. 아프리카도 안 좋죠. 네. 그래도 에버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을까. 에버는 너무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진에어 대 SKT, 락스타이거즈 대 롱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팀들이 SKT랑 락스 빼고는 지난 시즌이랑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수가 쌓이면서의 어떤 등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프리카 초반에 엄청 분위기 좋다가 살짝 좀 꺾이고 삼성도 좋다가 살짝 꺾이고 진에어 같은 경우가 은근히 상타를 치면서 어쨌든 상위권에 계속 있고 네 락스 같은 경우에는 전승 막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가 이제 지난 시즌은 좀 다르고 습도 지난 시즌에는 초반부터 좋지는 않았었으니까 이제 락스타이거즈 진에어가 SKT를 잡아내면 스프링과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또 전개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SKT가 휘청하면서 내려오다가 글쎄요. 제법 멋진 시나리오가 나오긴 했는데 스프링 때는 사실은 진에어가 SKT 초반에 딱 잡으면서부터 좀 약간 이상한 낌새로 출발했잖아요. 방심했네 뭐네 뭐 했는데 초반에 SKT가 약간 휘청휘청했었고 비교적 그때는 좀 완전 시즌 초반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음악이 흘러가는 상황이라 타이거즈 대 롱주가 좀 기대가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롱주가 진짜 살아났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매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거즈도 사실 CJ 경기에서 깔끔하지는 못했거든요. 반면에 롱주는 되게 깔끔했고 그래서 그것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됐네요. ESC 대 KT 그리고 CJ 대 삼성의 경기. 이번 주는 그러면 제일 좀 빅매치는 딱 금요일 거 두 개네. 어떻게 보면 진에어 대 SKT랑 타이거즈 대 롱주. 아프리카와 ESC 에버도 나름의 빅매치가 아닌가. 뭐 또 일방적인 경기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는 나이스 게 게임 또 팀의 후예들 매치 아닙니까? 네. 아나키 대 ESC 에버. CJ 대 삼성도 많은 CJ 팬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겠네요. CJ 도 타이거즈에서 좀 보여줬으니까 어쩌면 어쩌면 이제 삼성 잡으면 된다. 어쩌면 그래서 삼성이 또 롱주한테도 지기도 했고 CJ 팬이 되게 유리하더라고요. 어제도 조나가 지 노예랑 그 치킨 내기를 했는데 락스에 걸었더라고. CJ가 지는 거에 걸어서 네. 지면은 치킨 먹어서 기분 좋고 CJ가 이기면은 이겨서 치킨 기분 내도 이겨서 기분 좋고 CJ 팬들도 슬슬 행복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행복회로가 생겨나가고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네. 다음 주에 빅매치가 좀 있네요. 그래도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진에어 대 MVP, 삼성 대 KT가 이제 좀 밑에 SKT 대 SKT 대 아프리카 재밌죠? 누가 더 열심히 하냐. 열심 매치. MVP 대 CJ. MVP 대 CJ가 참 핫할 것 같네요. 예. MVP 대 CJ는 진짜 지금은 이제 SKT가 너무 센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하위권이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그러니까 ESC, MVP 두 팀 승격을 한 이 두 팀과 CJ 그다음에 롱주는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분이 지금 일단 흐름은 좀 상승 기류를 좀 탔고 아프리카는 초반에 하다가 지금 다시 하강 기류를 좀 탄 상태니까 과연 하위권들끼리 만났을 때 상위권하고 하위권하고 지금 좀 실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위권끼리 맞붙었을 때는 또 비벼지는 게임이 나오니까 근데 솔직히 재미없어요. 하위권끼리 만나는 경기가 게임 내용이 진짜 재미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뭐 유저들이 커뮤니티에도 요새 뭐 게임 양상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하는 게 있는데 특히 잘하는 팀들 아닐 경우에 좀 어쨌든 한 40분, 30분 이렇게 그냥 무조건 가는 이런 흐름이 워낙 많아서 오히려 하위권 매치보다는 중위권 매치나 상위권 매치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 내용적으로 순수하게 봤을 때는. 저 채팅창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설프게 운영만 배워가지고 싸우지도 않는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악플이고. 하위권 팀들끼리 하는데 아예 LCS처럼 싸우기라도 하든가 안 싸우고 운영만 하고 질질 끌고 막. 그러니까 하위권 팀들의 특징이 사실 그렇잖아요. 유리할 때 이거를 밀어붙이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있어 좀 약간 늘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조심스러운 거죠. 오히려 상위권 싸움하고 하위권 싸움은 재밌는데 좀 중위권 싸움들이 별로. 하위권 싸움은 또 하위권 야 이걸 막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뭐 그런 재미들이 좀 있어서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재미만 또 다른 문제라서. 근데 SKT 경기는 확실히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SKT는 수준이 높으니까. 그냥 재밌어요. 수준 높은 거랑 상관없이 그냥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싸울 때 싸우고 뭔가 이렇게 질질 끄는 느낌도 없고. 박살 낼 때 진짜 완전 네. 개박살 내버리고. SKT 경기는 그게 확실히 강팀이죠. 그게 강팀이고. 근데 하위권들이 좀 약간 늘어지는 거는 저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쵸. 뭐 팬들한테 뭐 재미를 선사하고 이런 거보다. 근데 아무런 프로도 팬들한테 재미를 선사하고 이런 건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이기는 게 장땡이지. 하위권 팀들은 사실은 상대가 던지기를 기다리는 게 이기는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죠. 상대 실수한 거 기다리면서 계속 예. 그걸 못 받아먹으면 다 싫은 노려. 거고. 예. 잘 던지거든요.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변수가 많아요. 예.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던지는 거를 기다리는. 언제쯤 과연 이제 SKT의 독주 체제가 끝날 것인가. 여름에 KT가 가능할까? 막 이런 떡밥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SKT가 뭐 진짜 워낙 단순히 성적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기력에서 확실히 그게 느껴지다 보니까 네. 좀 어떤 팬분들은 약간 지금은 김 빠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SKT 경기가 되게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스코어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이거 어차피 또 SKT 막 이런 분위기라 가지고 스프링이 부분. 재밌었는데 스프링 때는 진짜 노잼스 얘기 안 나왔었거든요. 글쎄 그때나 지금이나 노잼스 얘기하는 사람은 똑같고. 확률적으로 참 눈에 좀 덜 띄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스프링 때는 실제로 이번 시즌은 꿀잼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게 뭐 대격변 이후에 바로 나온 그리고 분들이죠.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했었고 그거는 예. 있죠. 예. 그것도 있었고 리그 오래 쉬었으니까. 예. 저는 그냥 그 시청자들의 반응의 확률에 뭐 재미없게 느낀 사람도 재미없었을 거고 여전히 노잼스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의외로 재밌다 꿀잼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빈도수 되게 많았었고 결정적인 게 결국 SKT예요. 맞- SKT가 좀 휘청거리면 재밌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 예. 스프링 때는 그랬었고. 스프링 순위가 비벼졌었으니까. 예,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밌죠. 지네어가 이겨주고 아프리카가 잡고 페이커 열심히 페더열 터트리고 막 이런 거가 이제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근데 지금은 SKT가 이제 무적 함대 포스를 막 뿜어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변수들이 없고 그렇다면은 이번 썸머는요 승강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 벌써 승강전 코스를 맞춰요. 그게 꿀잼이잖아요. 우리 예측해 보세요. 승강전 어떻게 승강장 될것 어디로 같습니까? 갈까요? 누가 갈까요? ESC 에버 네. 콩두 대 스베누와 다시 바꾸지 않을까. 좋은 예측.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랑 MVP랑 언제 붙지? 아직 안 했죠. 모르겠는데요. 네. 안 한 것 같아요. MVP가 상대적으로 ESC 에버에 비해서는 대진이 괜찮죠. 뒤쪽에. 뒤쪽에 조금 하위권 팀들하고 만나고 네. 에버는 하위권 팀들을 좀 만난 다음에 좀 상위권 상위권 팀들을 팀을 만나는 만나니까. 경우라 오히려 에버가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SKT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지만 이유가 SKT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뭘까요? 선수들이 개인기만으로 평가하기는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역시 최병훈 감독님이죠. 김정일 코치님 아니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는 뭐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각 라인별 포지션별로 챔피언 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 그게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뭘 할 것 같다는 게 있는데 SKT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뭐 메타의 변화에도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도 있고. 페이커의 존재가 확실히 가장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미드 같은 미드인데 경우는 캐리력도 가장 높은 선수인데다가 챔피언 폭도 엄청 넓고. 엄청 넓고.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처음만 하더라도 페이커 나오면은 다른 미드들이 다 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냥 심적으로도. 근데 그게 깨졌었단 말이에요. 삼성이 우승하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페이커 잘하지만은 나도 이길 수 있는 선수고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팀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새 다시 좀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가지고 선수들이 부담 엄청 느끼더라고요. 미드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그 와딩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왔는데 SKT 이제 김정인 코치가 대기실에서 막 픽밴 전략 짜면서 페이커한테 가서 너 이렇게 이거 돼? 그러니까 돼요. 다 돼요. 막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략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페이커뿐만이 아니라 특히 뭐 탑도 그렇고 정글도 그렇고 정글은 심지어 2명은 밴드 바꿨었으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이점으로 폼이 좋고 둘 다. 네. 미드에서 페이커가 처음으로 이제 유행시킨 게 뭐 리븐은 탑에서만 쓰다 미드 리븐을 페이커가 대회에서 처음 썼었죠. 롤드컵 가서 현지에서 랭겜에서 학살하기 시작하고 이제 했었죠. 미드 리븐 했었고 미드에서 안 쓰던 것들도 이제 써서 유행을 막 시키고 했었으니까 페이커는 대표적으로 리븐 같은 경우 하여튼 뭐 무서운 팀입니다. 나머지 팀들이 개개 상위권 팀들이 뭐 락스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가 그렇게 밀릴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걔들 워낙 강하니까. 근데 이제 뭐 명문구단한 게 팀의 분위기란 것도 분명히 있는 게 뭐 대표적인 일화가 SKT가 탈탈 털어먹은 경기에서 뱅이 귀환하다가 그냥 한번 죽었는데 그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이쇼핑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뱅이 탑에서 싸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거 구경하다 죽었다. 근데 그 탈탈 턴 게임을 끝나고 나서 코칭 스태프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너 프로가 거기서 방심하는 게 말이 되냐. 실망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보다도 더 선수들을 끊임없이 자극시키고 동기부여하고 뭐 당근도 주고 채찍질도 하고 이런 게 뭐 지금의 SKT를 있게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팀원들 입장에서도 SKT라는 어떤 무게를 가졌을 때 그게 오히려 우리는 항상 우승을 해왔으니까 계속 우승을 못하면 뭔가 좀 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한 4위 해도 잘했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항상 우승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뭐 그런 것들. 김정균 코치도 있고 지금은 이제 푸만두 이재현 코치까지도 가세를 하면서 더 강해지는 SKT 코칭 스텝 최명 감독님 필두로 김정균 코치, 이정현 코치의 코칭 스텝들의 역량도 이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SKT가 계속 강해지는 이유는 나머지도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락스타이거즈나 삼성, KT 한 요 정도가 이제 SKT를 좀 뭔가 좀 노려볼 만한 가능성이 좀 있는 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ESC가 스베누 탑라이너 파이어 트랩을 영입을 했다. 뭐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크레이지가 닉값을 못 하거든요. 닉값을 못 산지 좀 한참 됐고 예전에는 어쨌든 진짜 좀 미칠 듯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팀과 게임에서 엄청나게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 장점인 선수였는데 그게 좀 많이 쏙 들어간 상황에서는 약점이 더 많이 부각됐고 근데 에버 부진의 사실은 뭐 탑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저는 RS 기용도 이제는 에버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오히려 네. 블레스 같은 스타일보다는 RS 스타일이 좀 근데 전후가 좀 다른 게 메타가 RS가 좀 이렇게 해볼 만한 메타가 돼서 RS를 기용하는 게 아니라 블레스가 지금 폼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물음표 찍히는 팬들이 저걸 왜 막 이런 게 나오는 거라 가지고. 근데 뭐 그렇다고 미드랑 바텀 라인은 뭐 무고하냐 그것까지도 아니라 가지고 다 못해요. 네 전반적으로 많이 딸리는 상황. 자, 첼코 보겠습니다. 6월 9일 목요일에 어처스 게임. 어초스 게이밍 아이게이밍 스타 2대 0으로 아이게이밍 스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더스트가 파토스를 2대0으로 잡아냈고요. 스타더스트가 초반 대진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서 지금은 뭐 순위에서는 단독 1위를 하고 있고요. 콩두몬스터 대 스베누 코리아의 경기가 뭐 재밌었죠. 예, 네. 정말 팽팽한 엄청 치열하게 1경기가 70, 예, 1경기 70몇 분 60몇 분. 엄청- 1시간 정도 1시간 약간 넘은 경기. 1경기를 콩두몬스터가 대역전을 펼치고 네. 네. 두 번째 경기에 플로리스의 리신이 플로리스 리신 장면 몇 개 좀 찾아서 보여줄 수 있나? 플로리스 리신은 잘해요. 그 네이버 가시면은 리신이 활약한 시간을 다 적어놓은 댓글이 있어요. 아, 그거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플로리스 리신만큼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콩두몬스타나 스베누 코리아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플로리스한테 리신 열어주면 안 되지 말니까 또 채팅창에서 또 싸움에 붙어. 거품이지 무슨 플로리스 리신이 뭐 엄청난 줄 아냐 막 이러고 쏙 들어간 거야. 잘하긴 잘하네.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잘하긴 잘하네. 플로리스 리신 진짜 잘합니다. 와. 진짜 잘하는 거. 네, 진짜 잘해. 네.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내용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은 중계 중에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은 스베누 같은 경우에는 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성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끊임없이 들이받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텔이라든지 뭐 이니시 수단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일단 이니시 하고 생각해 거의 그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근성의 이니시를 걸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종일관 했었고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콩두가 그거를 진짜 너무 잘 막았어요. 너무 잘 막으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타이밍까지 끌고 가면서 역전을 해냈던 거였고 다만 2, 3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신 필두로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공격적인 운영이 잘 들어맞으면서 이제 스베누가 이겼던 거라서 스코어 외에도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도 지난 예전에 이제 팀들이 이 두 팀에게 팬들이 이 두 팀에게 얘기했던 좀 약점이라든지 불만 그런 면에서 스베누가 뭔가 엄청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경기력이라서 일단은 마지막 장면 한 장면 정도 찾았다고 하니까 한번 볼까요? 네. 플로리스의 리신. 전멸에 돌아오기 직전 혹은 딱 돌아왔을 때거든요 이게. 이게 전멸 돌아오기 진짜 몇 초 전이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찰나의 순간. 2, 3초 이게 바로 연기기로 이어지고 하나하나 끊으면서 전투를 마무리 지었던 네. 정말 명장면이었죠. 플로리스 리신 치고는 좀 안 나온 무비네요. 저 정도면은. 몇 장면들이 있는데 네. 그냥 마지막 장면만 그러니까 저 정도만 해도 플로리스 치고는 안 나왔다는 게 플로리스의 어떤 클래스를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롤면서 배우자에서도 플로리스 리신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거 만들면서 리플레이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실패는 했지만은 얘가 노리는 각도 자체가 항상 3명 아니면 4명을 다 찰 수 있는 걸 계산을 하면서 찼더라고요. 보면서 진짜 지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정 한 명 선수나 특정 한 명 선수의 챔피언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진짜 빨아주는 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다 같이 자란 팀원들이 있고 또 그 픽을 소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그냥 칭찬할 수밖에 없을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그 누가 됐든 그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보니까 네. 팀 내부에서도 그건 인정을 해줄 거고 저 정도 리신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어요. 거의 뭐 단군 외에는 총알량의 버뮤다 삼각킥 네. 뭐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플로리스가 유일하다. 그래서 커뮤니티 댓글 중에 애들이 또 지린 게 인색이 리신 잘하냐 플로리스가 리신 잘하냐 인색이 만들었고 플로리스가 완성했다. 만든 거는 프록스로 해줘라. 다이아몬드 프록스 보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든 건 라이엇이 만들었습니다. 역시 리신은 라이엇이 만들었죠. 역시 다르네요. 네. 냉철한 판단력 지리겠습니다요. 하지만 서폰 리신은 단군이 만들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마타가 완성시키지 못했다. 마타는 제대로 이 리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서폰 리신을. 그러니까 정글 출신이 플로리스가 서포터로 전향해서 서폴리시 한다. 서폰 리신. 아, 근데 그럼 볼만하긴 하겠다. 그건 좀 재밌겠는데? 엄청나죠. 이벤트전 한번 만들어보죠. 자, 그리고 이제 챌린지 코리아가 인텔 SSD 하이라이트 2주차 이벤트 종료됐어요. 네. 당첨자는 이거 하이라이트 이벤트 세 번째 하이라이트만 좀
볼 수 있을까요, 같이? 아, 굉장히 소름이었어요. 세 번째 네, 저희가 하이라이트가. 이제 매주 하이라이트 장면을 이제 3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네. 그거를 영상을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은 여러분이 제일 그 인텔 SSD에 담고 싶은 하이라이트 이렇게 투표해 주시면 그거 추첨해가지고 한 분께 이제 인텔 SSD 보내드리는 이벤트거든요. 네. 이번 주 올라갔던 하이라이트 중에 세 번째 하이라이트가 또 아, 뭐 진짜. 그 플로리스의 리신 이상의 어. 장안의 화제가 돼서 이건 LCK에서도 사실은 나올 수 없는 클래스다. 네. 페이커 미드 이상의 충격. 싸우기 싫어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초반 킬 교환은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소리가 좀 작아. 자막 보시면 됩니다. 딜갱 전멸까지 쏘면서 킬교환 안 나온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킬각을 자, 또 미드 킬 교환이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좀 서로 CC가 부족한 조합이라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진영 공도 돌아오는데 네. 그쵸, 거기서 공격기 되니까. 엘코나 이지가 잘릴 것 같진 않고 것 같지 않죠? 사각갱. 이게 끝나고 저 로프레이크 터치면 안 된다는 거 해주실래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강키의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챌린저스 코리아의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이라는 게 능력이죠. 저거 진짜 엄청난 능력이에요. 네. 대단하네. 강캐 능력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게 담겨져 있는 플로리스 하나- 3 쿠션 또 하나. 네네. 봐요, 보죠. 봐야죠 이거. 그럼 더 주도권 갖고 더 빠른 템포로 네. 자,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펀치 선수 맞추고. 날라가서 트리플 킬. 야 진짜 템도 템이야. 발차기 진짜 아프네. 사기예요, 사기 진짜. 옆으로 미니언을 타고 3쿠션을 각을 만드는 네. 진짜 대박이네요. 저기서 2차 밀고 니달리까지 카르마까지 잡고. 팀원 반응이 느렸어요. 그 저렇게 좀 누가 저렇게 알아? 되겠어 하고 그냥 타워 깨고 있다가. 예. 와 진짜 대박이네. 리신 전문가로서 뭐 좀 한마디 코멘트를 해준다면. 뭐 리신 전문가라기보다는 근데 플로리스 선수 진짜 저 분야에 특화된 것 같아요. 진짜 리신만큼은 세계 최고. 그러니까 리신이 보통 후반에 힘 빠진다 하잖아요. 보통 초반에 뭘 안 해요. 플로리스 리신은. 초반에 무리한갱 이런 걸 안 해요. 무리한갱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6렙 이후부터 자꾸 막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것이 리신의 정석이 아닌가 이제는. 리신을 잘한다는 거를 일단은 피지컬이 좀 남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챔피언들도 좀 리신만큼 끌어올린다면 피지컬도 피지컬 순간 센스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찰나의 센스, 본능. 킬러의 센스가 필요한 게 리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 선수가 리신만 잘할 겁니다 아마. 그래요? 네. 진짜 안타깝네. 네. 다른 것도 그냥 평범하게 하니까. 예. 네. 아, 아깝네. 리신이 참 어려운 챔피언인데 리신을 잘하는데 그것도 참 특이하긴 해요. 다른 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리신만큼은 안 된다는 거지. 네, 리신만큼은 다른 이제 챔피언들을 스페셜리스트고. 리신만큼 만들 만한 챔피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본적으로. 프로들과 비교했을 때 뭐 더 잘해라고 했을 때 딱 나올 만한 게 사실은 리신 말고는 없죠. 냉정하게 평가해서 또 리신 잘하면 르블랑 같은 것도 잘하지 않을까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데. 네. 리신 같은 그런 유틸성을 가진 챔피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페이커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챔피언마다 진짜 다르거든요. 페이커가 리신을 하면 잘할까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날아다닐 것 같은데. 미드 리신 한번 나와주나요? 한번?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미드? 잘할 것 엄청날 같다? 것 같아요. 네. 미드 리신 한번 그냥. 가넌코 플로리스보다 못할 겁니다. 전 일보판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언젠간 나온다면. 보여준 적이 없어서. 아니요. 아 미드 리신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 플로리스보다 못할 겁니다. 아 솔랭과 대회는 또 다르거든요. 솔랭에서 네, 한 거랑은 좀 달라가지고 대회에서 미드 리신 한번 보여줘서 온갖 리신 중들에서 미드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정말 그건 좀 무서운데. 기대되네요. 탑 야스오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 프리미엄 단군이 그쪽에서 하는 단요일 오늘 경기 에버파 유너스 대 아이게이밍 스타의 경기가 네. 챌린스 코리아 5시부터 1승에 도전하는 에버의 위너스. 아 에버파 유너스 큰일이에요.
네. 많이 큰일 났죠. 네. 오늘이 세 번째 승이 없다. 매치거든요. 네. 그쵸. 거의 2분의 1이에요. 저희가 7매치 하니까 정규 시즌에서. 그 지금부터라도 1승을 그러니까 승리 계속 쌓아 나가야지 플레이오프권을 좀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김 플랜으로 본다 하더라도 6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이제 포스트 시즌으로 뭔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네. 거기서 사실 안정빵은 1위나 2위인 거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바뀐 포스트 시즌 방식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LCS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규 시즌 6위부터 1위까지 포스트 시즌 올라가게 되고 6위랑 이제 3위 그리고 4위랑 5위가 먼저 3판 2선으로 붙고 그리고 여기서의 승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1위랑 2위랑 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란또석이 등장을 합니다. 정규 시즌 순위가 낮은 친구랑 무조건 1위랑 붙어요. 그러니까 얘랑 1위랑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섞는 여지를 둔 게 1위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뭐 이런 여지를 막으려고 중간에 이제 일부러 치고 네, 한 번에 더 섞는 그런 거를 둔 거라 가지고 그 경기를 하냐 안 하냐도 크기 때문에 사실 1위가 제일 유리하고 당연히 2위가 뭐 엄청나게 3위 아래로보다도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서 좀 긴 호흡으로 보더라도 네 이제는 뭐 더 이상 말이 안 되죠 사실은 패배는.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베누가서부터 스케리가 결별을 했고, 자, 제가 그 홍두운서 감독님, 최우철 감독님. 네, 최우철 감독님하고 잠깐 만나서 사담을 잠깐 짧게 나눴는데, 네. 테니스 코리아의 콩두랑 이제 스베누 정도급의 팀들이 있으면 여기서도 긴장 안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긴장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리그가 돼야지 여기서 더 선수들을 더 경쟁시켜서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나마 이제 지금 당장에는 스타더스트라는 팀이 그래도 콩두랑 스베누랑 아직 한 번도 안 붙어봤는데 스타더스트가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에버팔 위너스도 그 정도는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그렇고 이게 이 챌린저스 코리아라는 리그 자체에서 사실 열심히 안 해도 1, 2등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승강전에서 그냥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네.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힘들게 여기 내려와서 고생을 하시냐.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잠깐 전달하고 빨리 나왔어요. 네. 하지 마시지 그랬어요. 위로의 말씀. 그 스베누의 박재석 감독님 같은 경우도 리그 초반에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이제 저희가 리그 방식이 이번에 변경이 됐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BO2로 해가지고 홈앤어웨이 2라운드 하게 되면은 지금 정규 시즌,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은 이번이 경기 수가 훨씬 많지만 정규 시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세트 숫자가 아무래도 줄어든다면 줄어들거든요. 3전 이상으로 딱 끝나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아쉽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난 시즌 같이 스베누는 경기를 진짜 단 한 경기라도 최대한 경기장에서 챌린저스 코리아 팀들이 상대라고 할지라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아쉽기는 아쉽다. 그러니까 이미 홍두도 그렇고 스베누도 그렇고 마음가짐이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뭐 대충 적당히 이기면서 한 시즌 보내면 다음 시즌 무조건 올라올 수 있어. 절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는. 그렇죠. 맞아요. 팬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무조건 롤챔스에 다시 복귀한다. 네. 예, 이제 이 도끼 품고 지금 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또 홍두몬스터랑 스베누 코리아가 경기를 하니까 팬들도 많이 오고 여성 팬들도 많고. 엄청났어요. 예, 진짜 많이 오셔요, 진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암에 오는 에버나 MVP 팬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아, 냉정하게 많죠. 이한 선수가 그 얘기했었죠, 위클리 인터뷰할 때. 네. 부스 앞에 아무튼 관중 차이 난다고. 차이 나지 뭐. 잘해야지 관중들도 팬들도 생기지. 차이 나는 중국. 그때 MVP랑 에버랑 했을 때 제가 알기로 80명이었고요. 많이 안 내요. 그 이후에 SKT랑 어디였지? 삼성이었나? 그 경기 삼성이랑 했나? SKT랑? 뭐 그런 게 아무 뭐 락스였나? 아무튼. SKT 락스였나? 아무튼 그 다음 경기는 매진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팀별로 경기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관중 수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갓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 정도면 이제 시작인데요. 에버는 그 정도면 평타침이지 그리고.
그쵸. 유재가 승강한 팀이라는 거 생각을 하면 그리고 자꾸 결국은 프로팀은 이겨야지 팬들이 생기지 지면 팬들이 잘 안 생겨요. 그럼요. 네. 이겨야 됩니다. 자, LCS 2주차 경기 결과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또 낼름낼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1 버전으로 진행이 된 LCS 2주차 경기가 정말 이제 저희 중계 때도 농담삼아 얘기했던 6.11 세미나가 아닌가. 6.11에는 이런 류의 챔피언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푸나틱 경기에서는 카직스가 2번 연속 등장을 했는데 솔직히 카직스는 그냥 스피릿이 잘한다 정도? 아니야. 카직스란 챔피언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스피릿이 잘한다 이런 거 좀 느꼈고 유니콘스의 경기에서 이제 두 번째 경기 유니콘스 푸나틱의 두 번째 경기에서 일라오이가 2016년 처음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오카이의 카운터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라인전 단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글러들이 갱을 아예 안 오는 상태에서 1대1 만라인전이 있었고 영혼을 빼와서 그 영혼에게 딜을 넣고 마오카이가 이제 뚜벅뚜벅거리니까 촉수 계속해서 딜을 하는. 정말 전반적으로 정말 일라오는 이 라인전에서는 강하다. 근데 한타에서는 역시 물음표다. 이런 좀 의문을 남기게 만들었고. 애매하죠. 네. 우리나라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첫 번째는 마감이 됐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라오이가 또 등장을 했어요. 스플라이스 대 G2의 첫 번째 경기에서 등장을 했는데 G2가 요즘 워낙 이제 상승세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2대0으로 스플라이스를 또 잡아냈고 H2K 게임과 푸나틱 경기에서 또 드레이븐이 두 경기 연속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프리즈 선수가 드레이븐 장인이기도 하고 이제 류 선수가 이제 그 드레이븐에 맞춰서 빅토르와 피즈를 꺼내들면서 드레이븐이 좀 활약할 수 있을 만한 그 발판을 만들어주고 드레이븐이 1킬을 챙기자마자 눈덩이가 굴러가는 그런 구도가 나오면서 푸나틱을 또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소와즈가 아니라 그 엑스페케가 원딜로 나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와즈의 잭스가 아니라면 샬케 공사에게도 졌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페케는 왜 코치한다며? 코치한다는데 그거는 뭐 문제가 있어. 선수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급시기 하러 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페케? 몰라요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죠. 이렇게 해서 현재 순위가 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게 G2야 뭐 지금 계속해서 유럽에서는 맹주로 자리를 잡고 있고 LCK 게이밍이 만년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FC 샬케 공사가 돌풍의 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위권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저번 시즌 최하위권을 기록했던 자이언츠가 현재 중하위권까지는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 오리진이 지금 최하위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최악의 시즌을 이제 겪고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네. 라고 위안을 삼아야겠죠. 아직은 가야 되는 거고. G2 e스포츠, H2K, 푸나틱, 로켓이 저기까지, 로켓 스플라이스가 저 위에 있는 게 조금. 그렇죠. 아직까지는 적응 안 되죠. 네, 적응이. 네. 저게 또 언제 또 내려갈지 모르고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로켓과 스플라이스 그리고 샬케 공사에도 임무기도 하고요. 지켜보도록 하죠. 네. NA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첫째 날 중계 두 번째 이제 2주차 두 번째 날 경기 중계했을 때 NRG와 이제 코폭스 경기를 중계를 해드렸는데 NRG 쪽에서 이제 두 번째 경기에 또 일라오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특이했던 게 미드직스의 원딜 베인까지 꺼내들면서 솔랭이요? 솔랭까지 생각할 정도. 그러니까 직스가 애니비한테 솔로킬 당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겐의 애니비한테. 근데 직스의 최고의 장점인 유지력. 이거 하나 믿고 계속 버티고 또 일라오이는 일라오이대로 크포의 마오카이를 그냥 장난 아니게 박살 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차이 그리고 직스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믿고 NRG가 2대0으로 폭스를 잡아내는데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중계했던 경기가 TSM하고 에이펙스의 경기였는데 사실 이제 TSM이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중계하는 경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TSM보다는 그래도 CLG하고 이제 CLG 쪽을 챙겨주다가 TSM 경기가 TSM 계속 전승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TSM과 에이펙스 경기를 선택을 했는데 와 진짜 장난이 아닌 게 그러니까 뭐 약간 운빨 요소도 있었어요. 탑 스윙을 골랐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바다 3스택도 쌌고 그러니까 이제 좀 하늘이 돕는 경기도 있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더블리프트가 안 큐켜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끊기고 계속해서 생존하면서 아군과 함께 딜을 넣는. 이게 왜냐하면은 라이엇에서 사실은 또 워낙 인기 스타잖아요. 어떤 전 세계적인 애를 흥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팀과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패치 메타를 더블리프트한테 맞췄습니다. 조작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선수를 위해서? 원딜이 할 게 없으니 나대지 마. 이거 메타를 아예 하광석 그렇게 피셜입니다. 만들었습니다. 한 선수를 위해 패치 방향을 돌려놨다. 원딜이 스플릿하고 아이템 좀 더 먹는다고 어차피 할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나대지 말고 팀원과 안전이하고 너는 타워나 밀어라. 아 지금 메타가 아예 그렇게 됐다. 네. 원딜이 이제 힘을 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게 또 더블리프트를 위한 건 또 아니고요. 근데 오 다음날 다음날 이제 인모탈까지 잡아버렸네 TSM이. 그래서 이제 TSM과 인모탈스의 경기도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해드렸는데 와. 그냥 솔직히 좀 1, 2세트는 서로 압도하면서 나 1세트씩 나눠가지고 구도였는데 마지막 세트가 진짜 대박이었던 게 더블리프트가 변한 데에는 패치뿐만 아니라 이 새로 나온 서포터 바이오 프로스트의 영향이 진짜 대단했다. 그러니까 바이오 프로스트가 이번에 세 번째 때 바드를 또 꺼내 들었는데 그 바드로 계속해서 안정적이가 더블리프트 옆을 잘 안 떠나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계속 붙어 다니다가 궁극기 각이 나온다 싶으면은 상대편 그러니까 딜러진들의 주로 이제 딜러진들의 발목을 묶고 그 딜러진을 먼저 자르면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인모탈스의 어떤 그 강함을 애초에 끊어버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오 좋네요. 네, 후반부에 가서도 정말 변치 않는 그런 한타력을 보여줬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바이오프로스트가 신인왕 받을 것 같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잘하는 강력한 서포터 한 명이 불안불안한 팀 전력을 매우 강하게 만들어 놓은. 네, 약간 레지날드 미드 시절에 정글 오도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우리 노른별 상태는 어때요? 우리 누른별 형아는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알겠습니다. 좋지도 않은 걸로. 네, 유럽에서 이제 북미에서의 그 후유증이 좀 남아 계신 것 아직은 같은데. 네. 여독이 덜 시차 때문에 시차 적응이 좀 필요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에코폭스하고 팀 리퀴드 경기도 중계를 해드렸는데 뭐 이건 리퀴드가 이제 다르도크의 합류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기량을 되찾는 모습이 보였고 이게 리신 했던 경기죠? 아니요. 리퀴드랑 랭가. 네? 랭가. 리퀴드랑 했을 때. 리퀴드하고 에코폭스. 네. 네, 랭가 있었어요. 이번에 팀파이크 브레이크다운 올라온 게 리퀴드 대 에코폭스였는데. 랭가 해갖고 초반 갱킹 날아다니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네, 다시 하면 자, 되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에는 없어요. 네. 네. 보고서인데 아무튼 네. 이제 다르도크가 정말 이제 돌아오면서 좀 이제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 계속해서 연패를 기록하다가 드디어 황금 같은 1승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에이펙스의 2부 서준철이 스크립트 프로그램 사용으로 10개월 출전 정지. 이거 무슨 스크립트 프로그램 헬퍼 얘기한 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헬퍼류? 헬퍼인지 아니면은 뭐 레벨을 업 할 때 필요한 뭐 그런 건지는 정확히 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잘못했네요. 네. 10개월 출전 정지 징계. 근데 뭐 에이펙스는 슈림프라는 정글러도 있고 다이아몬드 프록스라는 정글러도 있다 보니까 크게 이제 팀에 타격은 없는 상태이고. 이브가 선수 엔트리로 있나? 네. 그래요? 아마 블리스가 플레인 코치였나 그럴 거예요. 이분 이제 선수 엔트리였고. 자, 그다음에 시내 러시가 로컬 쿠 룰의 변경으로 인해서 결국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좀 많던데 이 원래 로컬 룰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 팀에 외국인은 2명. 그러니까 안 그게 되셨어? 아니, 있었지. 그러니까, 김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고요. 물어봐. 그러니까 김라이. 한 그게 팀의 그거야? 해외 선수는 2명 이상 그러니까 2명 이상 출전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경기에. 네. 그건 이제 기본이고 이제 대신에 이런 LCS나 월드 챔피언십에 그 해외 선수 소속으로 2년 이상 출전했을 경우에는 이제 현지 선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역 선수로 인정한다. 네, 그 지역 선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러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부 팀에서 계속 경기를 했을 경우에 내년에 다시 이제 C9 1군으로 가서 러시 임팩트 젠센 이 해외 선수 3명을 해도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4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2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C9이 그러던 큰 그림이 완전히 사라지고 러시 선수도 어쨌건 지금 2군 팀에 계속해서 경기를 출전을 하더라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한국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뭐 새로운 팀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걸 왜 라이엇이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바꾸더라도 이번에는 해주고 그동안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뀐다. 근데 이거를 바꾸면서 그냥 소급 적용을 시켜버린 거네. 예, 그쵸. 그래서 다들 의아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LMQ가 예전에 중국인 5명으로 북미 이것도 지난번에 썰어먹고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그런 거고. 근데 모르시나? 아니 어떻게 돼? 네. 시청자들이 시청자분들도 모를 수도 모르시는 있고. 분들이 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그냥 번 얘기하는 거야. 시청자 얘기하는 거지. 그걸 내가 몰라서. 몰라서 그러는 거 같아 지금? 다시 저기요. 지성이 저기요. 홀수 형은 다 알아. 알면서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야. 저기요. 다크나이트야 다크나이트.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유럽에 이제 그 오리진 이야기할 때 언급했었던 포기분에 대한 이야기. 오버워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LOL에 대한 열정이 생겨. 지금 뭐 오버워치 프로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아니 23살이야 뭐야. 근데 얘는 뭐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애라서 원래. 아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군대 가지고 뭐. 역시 또- 해외는 헐리우드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게 약간 되게 근데 말씀하세요. 예. 약간 기묘한 게 얘가 네. 지가 먼저 어쨌든 안 하겠다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프로의식이 없는 건데 프로의식이 있는 거거든 얘가. 웃긴 뭔 게 소리야. 프로의식이 있는 거죠. 어쨌든 중간에 프로게이머를 나는 이래서 못하겠다라는 걸 프로의식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한테 프로의식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은 의중현도 이제 그걸 말하는 난 건데 프로의식 있는데 이거 좀. 나는 이 게임을 지금 열과성을 다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게이머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또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되게 웃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뭐 이렇게 돌려서 안 말하고 정직하게 정말 아니 일단은 거 아니야 한마디로. 솔직히 하기 아니, 싫어. 건강상의 문제로 저는 나갈래요. 이륙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 나 오버워치가 나 솔직하게 오버워치 재밌어서. 솔직하게 나는 오버워치가 더 재밌어서 그쵸. LOL은 더 이상 할 의미도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된다. 나 안 해. 이런 거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팀하고 계약은 정리를 하겠죠 당연히. 했죠? 그렇죠. 네. 팀에서 한 100억 주면 하겠지만 또 그럴 가치가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게 이제 정규 시즌 시작 전에 그랬으면은 중간에 예, 바꿀 뭐 이제 선수를 빠르게 확보라도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코치하려고 계속 누우려고 하고 있던 또 엑스페키를 억지로 끄집어 내갖고 맞지도 않은 원딜을 시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해외라서 더 쿨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라는 직업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분명히 해외랑 국내랑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것도. 국내는 진짜 프로게이머 e스포츠 선수라는 쪽으로 대기업 구단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메이드하고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은 해외에서는 원래 직업이랑 그냥 병행하는 여가 활동에서 좀 더 발전돼 거의 우리나라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느낌? 내가 LOL 좋아해서 많이 하는데 남들보다 좀 잘해. 그래서 대회 나가고 이런 느낌 때문에 생기는 또 그런 문화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생각도 좀 들어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그 EU나 이쪽은 좀 프로게이머라는 그리고 e스포츠라는 인식 자체가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스트리머 개념이었는데 맞아. 지금은 좀 이 한국의 영향도 있고 뭐 월드 챔피언십 계속해서 교류하다 보니까 좀 성숙해 가는 과정이고 포기먼 선수가 지금은 약간 좀 특이 케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해외에서도.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워낙 좀 나이가 애새끼예요. 어린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애새끼예요, 애새끼. 포기먼 선수가 뭔가 좀 되게 성숙해 보이는 얼굴인데 예, 저보다 한참 어리고 아마 23인가 24인가 그러니까는 열정을 잃을 나이야 딱. 그러니까 나이 23살 아닙니까?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카르페 디엠. 열정을 오버워치에 찾았잖아요. 열정 잃은 건 아니고 새로운 열정을 찾은 네, 거죠. LOL의 열정을 잃은 얘 거지. 군대는 정체가 뭐야 그래서? 군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연기를 내가 해본지. 보니까 이 단편만 보면 얘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포기분이라는 사람을 보면 뭔가 이거 이 사건이 되게 나쁘게 보여 그냥.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이 아니 진짜 평소 행실이 네. 중요한 거예요. 굴곡이 참 많은 선수인 게 이제 솔랭에서 막 욕설해갖고 그러니까. 출장 좀비 나오고 그런 선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평소 행실이 중요합니다. 실 자체가 좀 나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한국 커뮤니티 내에서 막 와전이 되고 그런 거였고 뭐 앞으로가 좀 기대해요. 이러다 갑자기 또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러 애는 내가 보기에는 크게 성공 못해. 이 오버워치 한창 하다가 LOL 재밌어진다. 그러니까 근데 장담하는데. 줄 다는 거죠.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생활하다가 네. 이제 아
나 오버워치 동기부여가 안 돼. LOL이 더 재밌어. LOL 역시 더 재밌어. 이러면서 또 하고 역시 갓겜은 LOL 아닙니까? 이러면서. 메이플을 할 수도 있고 서든 2를 할 수도 있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LOL 이야기들, e스포츠 이야기들 1부를 쭉 한번 훑어봤고요. 2부에서는 또 나이스게임 TV에서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 뭐죠 그 무릎을 탁 치면 낯을 드셨어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